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대우그룹 회장님 중에 네. 김웅중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책이 있었죠. 네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 갈 곳도 많아서 정말 배울 게 많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코너를 보면요. 예.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웠던 친구들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리고 그래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환경으로의 취업이 아직은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주변에 해외 취업을 뭐 잘 아는 사람이 흔한 것도 아니긴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취업 컨설팅 전문가 100명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 그 대학 취업지원부서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네. 또 이번에는 해외 취업 알선기관과 K무브 스쿨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만나 뵙겠지만 시아라 쌤이나 박창규 대표님처럼 우리 청년들을 어떤 그 해외 취업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컨설턴트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오늘 방송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나를 떠나보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체 뭘 준비를 더 해야 되고 또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지경이 됐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야심차게 마련한 시간이죠. 네. 왜 떨어졌는 특집 시즌2 오늘도 진행해 봐야죠. 네,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네. 시즌2의 세 번째 취준생 실시간 컨설팅 첫날인데요. 그렇습니다. 화요일은 취업 컨설팅계 알파고 음.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알파고 어떻게 좀 잘 쉬다 왔습니까? 네, 이제 면접 시즌 마무리돼서 제주도에서 한 3일 정도 쉬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습니까?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좋은 시간 보냈죠. 좀 말 길게 좀 해봐요. 가보니까 이제 끊으려고 유커들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제주도 돌아왔어요? 경제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네. 이제 그 알파고를 좀 쉬어줬으니까 오늘 좀 컴퓨터 네네. 어떤 그 분석을 기대해 보고요. 네, 그리고 자, 좀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름 휴가는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취준생들을 도와주는 쌤도 이렇게 여름 휴가를 뭐 반납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배낭여행 간다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궁금했어요. 드시나요? 어떤 답을 할지. 그러니까 배낭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죠. 그냥 여행이에요. 그리고 욜로라는 것도 보면 저는 욜로는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미래를 포기하는 건데 뭐 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낭을 둘러매고 내가 여행을 가면 나는 노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배낭 여행 갔다 온 합리화다.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유럽에 갔다 본 적도 없고 배낭여행도 갔다 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뭐 유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경제 동향을 아는 구직자들은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싶으면 노시고요. 아니라고 하면 뭐 본인의 공부에 많이 투자하셔야겠죠. 역시. 그러니까 이 홍기찬 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뭔가 되게 배낭자를 빼라고 하는 순간부터 놀고 싶으면 놀아라. 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야 되고 그쵸. 이런 느낌의 아주 일침을 가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기찬 쌤의 거침없는 발언을 오늘 이분은 처음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도 아까부터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해 보이는 분인데요. 괜찮습니다, 김한 캐스터. 예, 한마디 하시죠. 네, 저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예. 네, 많이 떨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기찬 쌤. 예. 어제 저렇게 그 하루 해봤더니 어땠어요? 오늘은 좀 마음이 어때요? 어제 네. 제가 진짜 할 땐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끝나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얼굴이 긴장해서 흑빛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밝은 모습으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직업방송의 존재 이유죠. 국빈 VVVVIP이신데요.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 정용호 학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뭐 이분도 학원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에요. 입도 크시고 코도 크시고 아주 선이 멋있으십니다. 굵은. 예전에 왜 그 우리 네. 석고대생 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비드상 같은 거 있지. 그런 네네네. 약간 느낌, 남자다운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굵직굵직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멋있어요.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요. 네이버 카페 그 저희가 취업대학교에서 저희 금요일 방송에서 네네. 질문 댓글 달았다가 그 출연하게 되신 분인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닉네임이 그 편돌이가 되고 싶어요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혁 쌤이 굉장히 강력히 추천했던.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먼저 정용호 학생의 자기 소개를 저희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에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를 졸업한 28살 정용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공이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인데 여기는 예. 좀 보험 쪽으로 특화된 곳인가요? 예, 일반적인 통계학과의 보험 쪽 과목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좀 강화시킨 되게- 학과입니다. 되게 특화된 과라는 게 이제 과 이름만 봐도 좀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 나중에 취직을 할 때 보험 쪽, 뭐 이런 뭐 화재 금융, 쪽이나 이렇게 화재 합니까? 뭐 이쪽으로 생명이나 이런 취직하는 데로? 건가요? 예, 보면 이제 잘 되는 선배들은 보험계리사 취득해서 뭐 보험회사 계리사 쪽으로 나가시고 그 외에는 증권이나 은행 쪽으로 많이들 취업하세요. 그렇군요. 자, 기찬 쌤, 이건 뭐 당연히 기찬 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과를 처음 보긴 했는데 네, 저도요. 이 전공이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적인 통계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아까 용호 학생이 얘기했던 계리 파트로 나아가거나 계리 이제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기획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로직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직무가 있고요. 또 통계 전공했던 친구들은 또 이제 품질 파트에서도 산포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쪽으로도 일부 도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 빅데이터 이슈들이 많으니까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직군 도전도 가능하죠.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 보험 쪽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보험이라든가 제1, 제2금융권을 도전할 때는 다른 통계학도들 대비 강점이 되지만 일반적인 통계학도들이 두드리고 있는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쪽에 좀 매몰된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전공은 강점이 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때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일단 용호 학생이 어떤 스펙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학점은 좀 어떻게 되나요? 약점은 이제 복수 전공인 평생교육학과 포함해서 네. 4.5 만점에 3.4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평생 교육학과라고 했는데 이게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가 훨씬 나은 거죠? 이 평생 교육은 진짜 용호 학생 어떻게 복전공하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저는 통계학과긴 통계학과인데 저는 그쪽보다 약간 HR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HRD를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해서 복수 전공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생 교육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교육학이라는 게 있고 이 교육학이라는 걸 좀 상업적인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평생 교육이라는 건 이전에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걸 저학년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성인 교육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학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HRD 도전에는 강점이 되죠. 근데 이따가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인사 직군만 도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내가 일반적인 하반기 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원이라든가 제1, 제2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된 직군이라든가 계리나 보상 쪽으로 도전한다고 하면 약간은 좀 거리감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용호 학생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어학 점수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학 점수는 지금 토익은 만료가 됐고 몇 점이 오픽 있었어요, 원래? 예, 토익 따야 토익 또한 되겠네요. 70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어, 오픽이 700대 IM2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토익은 또 목표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반기 전까지 토익 800점 그리고 800점. 오픽 IM3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이 IM2예요, 그러면? 예, IM2. IM2에서 IM3로 갈 바에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IH로 넘어가거나 IH가 안 되면 IM2로 그냥 가도 돼요. 그다음에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또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점수 취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어에 큰 뜻이 있어 보이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은 다시 재도전해서 점수 메이드하고 네. 그다음에 오픽은 이 정도로 본인이 만약에 특별히 해외 영업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수 영업하고 그다음 금융권 이런 데 도전이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때 되게 뭐 많았던 것 같은데. 뭐가 많았어요. 하나씩 좀 읊어보세요. 예. 자격증이 이제 경영지도사 있고 네. 사회조사 분석사, 유통관리사 있고요. 네. 요 커말 2급, 워드 1급, 한국사 1급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이제 유통품질 전문가랑 네.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동기 중에 한 명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정말 이 자격증에 메모리 돼서 어. 그 친구도 한 13개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열쇠고요. 물론 좋은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일단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자격증은 질문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용호 학생 혹시 편입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학사 편입하는 친구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편입했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는 통계 전공했던 친구들이 많이들 따는 자격증이니까 취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업직군 도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유통관리사 정도는 이제 활용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통계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일부
많지는 않겠지만 뭐 품질 관련된 직군 도전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민간 자격증이지만 뭔가 품질 전문가와 관련된 교육도 받아서 내가 기본적인 통계 SPSS나 R이나 뭐 사스나 그런 통계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나의 강점, 그 다음에 품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나의 경험, 뭐 이쪽으로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입장에서 취득했던 자격증과 본인의 메인 전공을 보면 일반적인 금융권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행원이라든가 영업 성향의 직군들이 들어올 거예요. 보니까 계리 공부를 따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리는 지금 1차 패스했던 친구들이나 미국 쪽 계리사 자격증 취득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런 금융권 도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튼 영업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올 거고요.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의 어떤 종류나 가지수를 봐도 또 영업 직군에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부전공했던 그 HRD와의 좀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사 직군이라든가 교육을 완전히 버리지는 말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소소하게 일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점까지 인사 직군 도전을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가늠자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 2월에 졸업했으니까 작년부터 좀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을 텐데 어디 네. 어디 지원했나요? 제가 유예를 한 번을 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이제 편의점 3사 네. 포함해서 뭐 삼성화재, 뭐 하나생명 이런 데 다 해서 총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고요. 네. 하반기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인턴을 하느라 지원을 많이 못해서 한 4군데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는 똑같이 편의점 3사 지원하고 그리고 뭐 CJ건설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총 7군데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전적이 어땠습니까? 전적은 서류 통과 4번, 나머지는 인적성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16년 상반기, 하반기, 17년 상반기까지 해서 총 21곳인데 여기서 4곳, 예. 20% 네. 확률이군요. 예. 된 곳이 어딘지 기억합니까? 된 곳이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CJ건설하고 네. 한국마사회 두 개 다 경영 지원 HR 쪽으로 합격을 했고 예. 네.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LG 서브원, LG 서브원도 프로그램 기획, 또 인사였네 두 분. 네, 그리고 중견기업 건설 합격했었습니다. 대보건설도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그 대보건설도 뭐 이제 큰 여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규모가 이제 그룹사인데 네. 계열사가 총 4개가 있는데 다 합치면 3,500명 정도 그렇군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자. 이제 서류에만 네. 합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은 인적성은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인적성부터 다 떨어진 인적성 공부를 거군요. 못 하고 시험 본 거야? 아니요, 다 인강도 듣고 공부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문제도 단기간에 되는 타입이 아닌 것 얼마큼? 같더라고요. 그 준비를 얼마큼 했는데 인적성 준비를요? 둘 다 발표는 하고 한 1, 2주씩 1, 했습니다. 2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좀 내려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왔고 우리 기찬 쌤의 진단을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좀 봤어요? 우선 뭐 대보건설 정도는 인사직군 도전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사회라고 하면 경영 지원 도전을 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본인의 영업적인 자질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하지만 CJ라고 하면은 여기 CJ 건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CJ에서 규모가 큰 계열사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거기 인사직군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이번 CJ 그룹 공채에서 인사직군의 채용이 있었던 파트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면 인사직군에 대해서 본인도 물론 했겠지만 아주 더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쏠리게 되니까 활용같죠. 그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CJ라고 하면 본인의 성향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이력이 부족하고 국내에서 발로 뛰면서 영업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턴이라든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정리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DB 관리를 꼼꼼히 진행해서 고객들의 영업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서 수요가 예측이 가능한 영업사원이고 그리고 별도의 다양한 대외 활동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본인의 또 다른 자격증 취득 이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내수 영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현 상황이에요. 근데 CJ라고 하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내수 기업이고 롯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인사직군에 도전하지 말고 영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는 너무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해서 내가 영업 도전이 불가능하다. 또는 본인이 중국어를 못하는데 이 계열사는 중화 매출 비중이 너무나 높은 기업이라서 내가 영업 도전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뭐 인사직군을 소소하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늠자를 다 두고 인사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고 영업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의 그 양으로 따지게 되면 하반기 때 영업 도전으로 약 한 80% 이상 올라갈 거고 인사는 한 10% 정도 소소하게만 도전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기업 도전에 있어서도 좀 일부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좀 적극 활용을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인사 쪽은 포기하지는 않되 그래도 영업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갖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과연 용호 학생의 스펙이 어떤 직무에 맞을지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하윤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용호 취준생의 경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업 중소기업 인사 총무팀에서 4개월간 체험형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IT업 중소기업 고객지원팀 3개월 채용 전제형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설업 중견기업 현장관리 총무 2개월 받았고요. 경영지도사 실무수습 100시간, 유통전문가 실무수습 36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봉사활동과 대외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입니다.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방과 후 교사를 한 학기 진행했고요. 위기가정의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2학기 160시간 진행했습니다. 숭실대 학생 모니터 요원 1년 자격증 카페에서 멘토 활동을 하면서 특강 강사로도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숭실대 행정부서에서 국가근로 3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드미와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볼 때 용호 학생은 어떤 직무에 가장 어울릴지 기찬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용호 씨 진짜 뭐 많이 했네요. 네, 굉장히 열심히. 좀 꾸준하게 지금 뭐 저는 외모에서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성실한 느낌이 좀 나는 친구여서 그런 부분이 아주 앞으로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어떤 직무가 가장 하고 싶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역시 인사 직무가 인사. 제일 하고 싶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지내오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서포터 역할을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거 하면서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너무 좋아서 관련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재밌게 하면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본인이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또 예. 뭐 어떤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네. 예, 기차신 보시기에는 이게 용호 씨 이런 스펙 경험도 뭐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필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직무를 지원하는 게 뭐 맞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은 인사 직군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용호 학생도 인사 쪽으로 뭔가 하긴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수 전공을 통해서 평생 교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인 교육과 관련된 학업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총무팀에서 넉 달짜리 체험형 인턴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굉장히 업무 성격이 비슷한 파트가 총무 파트인데 총무 파트에서도 2달짜리 채용형 또 인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과 경험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이 정도가 인사 직군에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도 인사 관련된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절대 쓰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직군이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인사 직군이라고 하면 내가 임직원들을 끌어간다 이렇게 리더십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실제로 인사라는 건 뭐냐면 임직원들이 공평하게 평가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규별을 받고 업무에 좀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본인의 이력을 표출한다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근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마인드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나의 서비스 마인드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IT 중소기업에서는 또 CS팀에 있었으니까 또 여기서는 실제로 일반 고객이라든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원전공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 것도 영업 직군에서 도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사와 영업을 동시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은요. 이제 한 가지 직군만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 좋은 기업이 떴는데 내가 인사로 도전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군 도전도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확률이 올라가요. 특히나 문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용호 학생이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당히 많고요. 단체 활동 경험도 많이 했어요. 학점이 좀 미진한 건 본인의 약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학점을 배제하고 학창 시절 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 비해 이제 지원 도전 자체가 너무나 적었어요.
그리고 인적성 공부라는 건 CJ라고 하면 적성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고 그거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적성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오지랖이 좀 넓은 타입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단체 여부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다 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찬쌤 학생들 중에 그렇다면 기찬쌤 뭐 학생들 중에 어떤 경험과 또 어떤 스펙을 가진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나 뭐 이런 경영 그래요. 지원으로 지원을 넌 해보라고 이거 좀 해봐라고 추천을 있을 거 해주시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학생 중에는 교육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교육공학 자체는 원래 4년 동안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학업을 만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인사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노무사 뭐 1차까지 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인사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사단급의 인사장교 출신 RT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국가 자각금을 받아가지고 대위로 예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인사직군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인사직군 도전을 당연히 전략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나 RT에 나와서 인사장교를 했던 대위 출신의 이런 정도를 꾀한다면 뭐 노무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용호 학생이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좀 쟁쟁한 상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용호 씨가 들었으니까 선생님한테 또 질문할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눅 들지 말고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그 아무래도 요즘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해도 입사 지원할 때 보면 가족사항 이렇게 다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데 그런 경우에 좀 보수적인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고교시 아버님이 자꾸 하셔서 저도 편부모로 취업 활동을 했고요. 예.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홀어머니 모시면서 살아왔고 또 그러면서 또 뭔가 뭐 본인이 만약에 장남이라고 하면 뭐 책임감을 갖고 제가 가족 생활을 해왔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임원분이 나쁘게 보겠어요. 그건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차별하면 그분이 이상한 걸 테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군요. 네, 일단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제가 또 하나 좀 비슷한 류의 질문인데 제가 네네. 좀 찔리는 게 많아서 네. 이제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장교 출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공익을 나왔어요. 근데 네. 영업 관리는 또 장교 아니면 체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호 학생 이렇게 참 첫 느낌을 보면 뭐 예. 해병대 수색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난 특공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분위기였어. 제 학생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갔는데 이분이 그 임원분이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근데 예. 용호 학생 같은 느낌을 보고 체격도 좋고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면접관이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나쁜 질문이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호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보면 그런 느낌이 오니까 네. 누구 씨는 군생활 어디서 했어요? 저 운동 많이 하신 것 같네. 근데 걔는 실제로 이제 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면접의 스타트가 갑상선 수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직 활동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갑상 선수는 또 금방 피로를 느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노출시켜서 득될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금은 어디서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또 공익근무를 어디 했으면 인사야? 거기서의 오피스 업무라든가 예. 안 그러면 거기 있는 뭐 의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자소서에 미리 노출시키지 마세요. 공익 예. 정도라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때도 상당히 많으니까 물론 질문이 들어오면 네. 그냥 본인이 뭐 군대 안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게 됐다. 군생활을 못했지만 하지만 또 공익생활을 통해서는 어떠한 경험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약간의 좀 네. 이렇게 필요하네. 디메리트가 있다는 건 필요하네요. 알고 뛰셔야겠죠. 그러겠네요. 어디 아팠어요? 그때는 허리 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완치됐고. 아니, 저 운동 시작한 게 그거 좀 나아지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라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알겠습니다. 우리 기차에서 얘기했던 특전사 얘기가 굉장히 좀 수색되기가 저도 당황했어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용호 학생의 하반기 준비 계획은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네. 뭐 아까 어학 높이는 거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나요? 어학 외에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인적성을 좀 먼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기 CJ를 일주일 동안 준비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며칠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애초에 CJ 자체로 준비를 안 하죠. 붙는 친구들은. CJ는 너무 쉽기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 그 인적성 공부를 보통 왜냐하면 CJ만 쓰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CJ 서류 정도 붙는 친구들은 대부분 삼성이 붙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으로 더 어려운 시험으로 문제집 3권, 서너 권을 풀고 용화학생하고 경쟁을 했을 텐데 그럼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삼성으로 문제집을 한 4권 정도 풀고 CJ는 워낙 쉬우니까 북대에 되면 그 일주일 동안 문제집 한 2-3권 사가지고 CJ는 문제집 때 얇아서 하루에 한 권씩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본인하고 경쟁을 하니까 좀 밀릴 수가 또 있겠죠. 하루에 한 거를 풀면은 스스로의 어떤 위안도 되겠네요. 아, 내가 오늘 이걸 풀었어.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난이도 면에서는 경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크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더 어려운 걸 풀어야겠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CJ보다 어려운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그런 걸로 연습을 하는 게 본인한테 좋죠.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놓치고 못 여쭤본 게 있어갖고 네. 그 뭐 물론 이제 인사와 영업을 동시에 좀 전략을 지원을 하라. 짜서 지원하라 얘기하셨는데 어떤 직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그 기차사 보기에는 뭐 경력 같은 거 다 종합했을 때. 본인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본인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나머지 옵션도 없어요. 영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게 보면 위드미 편의점에서 9개월, CS에서 넉 달, 또 세븐일레븐에서도 넉 달. 그러니까 이런 편의점 경험을 본인이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BGF 리테일을 쓰다 보면 매장들마다 또 위드미 같은 경우는 업계 하위권이기 때문에 전략들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뭐 일주 발주를 넣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장 운영 관리 그리고 저 편의점들의 상권들도 다 달랐을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아마 업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업은 뭐 채용이 지금 하반기 때도 활성화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 그러면 편의점 도전이 편의점 하나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통업이 들어오겠죠. 백화점, 마트, 그다음에 드럭스토어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온라인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범주를 넓히고 제조업, 영업까지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거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쓰는 기업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대보건설 인사를 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회사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하반기 때 100장 정도는 나올 거예요. 맥스로 쓴다고 하면. 왜 100장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인사직군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외를 버리고 국내 영업만 쓴다라고 하면 숫자가 좀 줄어들 텐데 본인은 인사직군이라는 것도 어하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해외 영업은 못 쓰지만 그 회사 인사직군은 도전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외국계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일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원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니까 지금 미리 자소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으로 쓸 때 그리고 인사로 쓸 때 그거에 맞춰서 지원동이랑 입사포부나 아니면 우리 뭐 지원동이 입사포부 쓰고 뭐 열심히 한 거 모아 또 쓰라고 하잖아요. 뭐 도전이 됐든 열정이 됐든 예. 그런 에피소드 소재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9월 시즌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시즌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뭐 그 인사와 영업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율 정도는 뭐 한 8대2 정도? 8대 2도 안 될까요? 90%는 영업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인사는 영업 못 쓸 때 그러니까 관점이 인사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 영업 이번에 힘든데 그러면 인사로 가는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영업을 그 인사를 쓸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보건설 수준의 어떤 뭐 강소기업이라든지 좀 이렇게 중견기업 이하의 어떤 저는 그 관점보다도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어학 글로벌 이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도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해외 영업밖에 없다. 아니 중국어 지금 못하는데 중어 영업밖에 없다. 그러면 영어 못 쓰잖아요. 그때는 인사로 가는 거죠. 내용이 왜냐면 인사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도 그렇고 워낙 적게 뽑기도 하고 스펙이 높기 때문에 좀 기업의 레벨을 좀 낮추는 게 좋겠냐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아니요, 기업 레벨이 낮아져서 영업 도전이 있다라고 하면 영업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업은 영업이 못 가 차단될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영업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용화 학생이 이제 인적성도 공부를 하겠다, 하반기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찬 쌤은 어떤 하반기 계획을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되는 건 토익이 될 거예요. 토익 점수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800대 점수는 금방 메이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과니까 그 부분 관련돼서 빨리 만들고 그거 외적으로 이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 인적성 문제집 한 권, 그다음에 질셈 문제집 한 권, 그다음에 또 NCS 문제집 한 권. 요 세 권은 바로 지금 풀이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6월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이나 8월 넘어가게 되면 또 아마 지금 천상 영업직군으로 도전한다 하면 본인의 경쟁자들이 대외 활동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쪽으로 대외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이력은 본인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경영 관련 수강 이력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PT 면접에 본인한테 또 새로운
새로운 장벽이 될 거예요. 그건 CJ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제 별도의 공부, 그리고 성공했던 기업들의 어떤 사례 분석 등등이 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야 면접 대비가 템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성, 자소서에 대한 구조.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인사 위주로 썼으니까 영업 위주의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재료 정리, 그리고 PT 면접에 대한 대비. 요거가 이제 6월, 7월, 8월까지 모두 다 끝낸다. 토익까지 넣어서 한 4가지 정도의 학업 이력이 본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정리됐어요? 예, 다 근데 아까 정리됐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90%의 비율로 네. 영업을 지원해야 된다. 주는 영업이다. 예. 이게 안 될 경우에 차선이 인사라는 얘기여서 네. 거기서 살짝 머리에 충돌이 좀 오지 멘붕이 않았을까 있을 싶은 생각이 수도 아니, 드는데. 근데 좀 지원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 파악이 조금씩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저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은. 근데 아까 이제 영업할 때 영업 같은 경우도 왜 이제 어떤 뭐 장교 출신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공익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제 군적인 면에서 장교랑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불이익이 근데 좀 지금 되지 용호 않을까 학생 그 모르겠는데.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 체험이라든가 다시 말해 어떤 기업에서 진행했던 업무 경험이 교육, IT, 건설 아주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뭐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당히 이 정도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단체 활동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지금 기스가 나 있다. 다시 말해 스크래치가 나 있지만 그거 하나로 뭐 이 전체가 무너질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6, 7, 8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방금 기차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대로 열심히 잘 예. 행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좀 소감이 어땠는지 아, 궁금해요. 근데 되게 좀 뭐라고 되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실한 느낌이 좀 되게 좋았던 저도 것 많이 같아요. 받았어요. 예. 네. 어땠습니까? 예, 제가 방송을 이제 자주 봤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님이 여기 출연한 학생들한테 말을 좀 많이 해라라고 하시는 걸 네. 몇 번 그래서 봤는데 말을 많이 준비했구나. 아니, 왜 말이 안 나오는지 여기 앉아 보니까 아, 그래요? 알 것 같아요. 긴장이 너무 돼서. 아니 그래서 굉장히 역대급 학생들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됐군요. 제가 또 이게 예, 그, 표정이 자꾸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체결을 할까봐.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잘해줬어요. 네. 앞으로 뭐 이제 또 그 수목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를 해주시고 자 내일은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룰 테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겠고요. 우리 끝으로 기찬 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또 용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이제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금융권 도전도 원래가 이제 보험이라든가 금융 데이터 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럼 거기를 두드린다고 하면 일반적인 은행이라든가 보험하고 카드, 일부 증권까지 도전 가능해요. 리테일 쪽으로. 그러면 여기를 쓴다라고 하면 또 본인이 뭘 해야 되냐면 경제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하나까지 추가시켜서 시간 안배를 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을 보니까 지금도 아르바이트 혹시 하고 있는지 저는 걱정스러운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는 발로 뛰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학업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옛날로 좀 돌이켜서 고3 시절로 회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능 100일 전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이전에 강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로 좀 뛰어 그러니까 실제 필드 가서 발로 뛰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혼자 이제 앉아서 좀 준비를 그러니까 해야 뭐 되는 인턴 이력 이런 그런 것들은 상황인 워낙 좋으니까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료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건 식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못하다고 하면 대접할 수 없잖아요. 네. 본인은 그 요리 기술 연마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주 네, 아름답게 정리해 알겠습니다. 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재료는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기술 익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애를 써봅시다. 아셨죠? 네, 내일은 자소서 컨설팅 이어지니까요. 저희는 내일 또 뵙고요.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해외 취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K부부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성행 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청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한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을까요? 전국 곳곳에 생생한 일자리 정보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이어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부산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주식회사 표주 레미콘입니다. 영도구 청학동에 소재하는 레미콘 제조업체인데요. 돌제 투입 및 라인 관리, 생산 보조 업무를 수행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분을 희망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6월 10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요 우대 사항 잘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상하수도 철제 밸브실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삼형기술 주식회사입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명에 위치한 곳으로 생산 및 품질 관리, 패드 도면 작업을 담당할 기계 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토목 또는 기계 분야 전공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200만 원, 학력은 150%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채용 즉시 마감 예정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주식회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입니다. 근무지는 익산시 영등동과 진안군 진안읍이며 법률 상담 및 소송 대행 업무를 하는 공단에서 소송 업무 및 기록 보존 등 행정 업무 지원을 담당할 법률 관련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근무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157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5일까지이므로 워크넷에 등재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자사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무 기간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칼링크입니다. 김제시 순동에 위치한 곳으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로 알루미늄 휠 주조, 가공, 도장 업무를 담당할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주야 2교대 근무에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통근 차량 운행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6월 1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이력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꼭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남과 경남과 전주 지역 알아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죠. 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네, 뵙는 오랜만에 분인데요. 뵙네요. 글로벌 잡센터의 시아라 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롱타임 노씨. 예, 롱타임 노씨. 네, 얼마나 진짜요. 바빴어요? 예. 재미나게 또 보낸 것 같아요. 대학 방송에 못 나올 만큼 바빴습니까? 하하. 앞으로 많이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들과 많이 만나 뵙고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보고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2부 도우미 한윤 네.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직이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네. 첫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진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아라 쌤 오랜만에 나와 주셨어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영문 이력서 작성 그래, 팁을 오늘 가져오셨는지 시간도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네. 알아보죠. 네. 그러네요. 좋네요. 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 뵙잖아요. 예, 예. 네. 요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해외 취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영어로 일단 풀어주는데 애들이 일단 영어로 못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영문 이력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5가지 원칙 중에 경력 사항 편, 에듀케이션 편을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내 취업도 마찬가지인데 미래 직업군이랑 커리어 분석을 통해서 잡매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문 이력서에 가장 간단하게 적어도 1차 서류를 꼭 합격할 만한 것들만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담아와 봤거든요. 예. 게다가 합격자 선배님들의 팁을 보면서 할 거여서 그냥 좋네요. 방송 보시면서 그대로 적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좀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모든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구글 번역기 돌릴 수도 없고 그게 또 정확하지도 않고 해서 네. 상당히 답답할 수 있는데 네.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방송 지금 꼭 본방사수 하셔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그 전에 한유진 캐스터가 합격자들의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는 5가지 필수 항목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네, 합격자들의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는 5가지 필수 항목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좀 전에 시에라 쌤한테 발음 교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제대로 받았는지. 네, 1번입니다. 네, 희망 직종에 대한 자격이나 본인이 강조하고 싶고자 하는 자질에 대한 항목인데요. 바로 1번 Summary of Qualifications입니다. 한 네. 75점 주겠습니다. 네, 그다음 2번입니다. 애매하네요. 알바람이. 예. 학력, education. 네. 3번 경력상 work experience. 이거 좋네요. 예. 그다음 괜찮아요. 예. 괜찮나요? 그 네, 4번 업무에 관련된 기술 사항과 자질을 뜻하는 skills and certifications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갈수록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 및 특별 활동을 뜻하는 volunteer activities가 있습니다. 예, 액티버릭스까지 아주 잘하시네요. 괜찮았나요? 네. 원포인트를 잘 가르쳤는데요. 역시 시아라 쌤. 역시 시아라 쌤. 사실 이미 잘하셨는데 그냥 저를 슬쩍 스시처럼 올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항목만 있어도 충분히 잡매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력서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뭐 5가지만 있어도지만 5가지 쓰기도 너무 한 가지 쓰기도 너무나 벅찹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면은 좋은 정보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정보가 많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5가지 항목 적기도 실제로 힘들어하죠 많이.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예. 약간 좋은 이번에는 해외 취업의 허하실 중에 좋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이력서도 사실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자소서 항목이 많은 게 일단 국내 취업자들이 다 한국인들이기 때문인데 일단 영문 이력서는 영어로 써야 돼서 반 페이지 분량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점은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항목만, 그러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나머지 항목들을 제외하고 정말 이력서를 볼 때 아무래도 그 HR 매니저들이 이 스택 여기에 테이블에 이력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만 반 페이지만 정확하게 5가지만 딱 쓰면 1차 서류는 무난하게 합격하시는 게 그 해외 취업의 바로 실질적인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5가지 항목만 정확히 지켜서 작성하시면 1차 서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건 영문 이력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경력사항 편입니다. 알려주시죠. 그래요? 들어볼까요? 네, 경력사항 편.
아무래도 조금 걱정들 하시는 게 왜 경력사항부터 쓸까요? 위에 일단 보통 영문 이력서라 함은 아까 너무나 이쁘게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Summary of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내 기술이나 자질을 먼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시에라 쌤 갑자기 와갖고 경력사항부터 말씀을 하시나요?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학력, 경력사항, 그리고 기술사항이나 자질을 먼저 2번, 3번, 4번을 먼저 쓴 다음에 아, 그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스스로 한번 고찰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본인을 되짚어보자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 되짚어 보고 1번에 다시 쓰면 사실 HR 매니저들이 보는 건 1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경력사항과 내 직무 역량이 일치하는지만 보고 Summary of Qualification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1번부터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2, 3, 4번을 쓰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쭉 확인해 본 다음에 1번을 썼을 때 훨씬 네. 더 그냥 1번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포인트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다. 요약을 그리고 또 또 잘해주네요.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네.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력란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보여주실 예시 네. 있으시면 합격하신 예시 분인 좀 거죠, 알려주세요. 이분이?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한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잡정보센터에 없는 동안 또 합격생들이 그래도 한 13명 정도 또 배출이 된 것 같아요. 또 이러면서 자기 자랑 해주시고. 네. 예. 아니요. 일단 학생들이 잘 따라줬던 게 일단 키포인트고 예. 한림대학교. 그 한림대학교 학생 중에 경영과 그리고 통신학부 같이 복수 전공했던 친구인데요. 네. 미국 몬테벨로에 위치한 주얼리 홀세일업이라는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굿웍스 합격자 이력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주얼리 만드는 데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일단 이 친구가 들어간 부서는 HR 쪽에서 일단은 MD 포지션, 그러니까 네. 우리 따지면 영업관리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일단 이거는 직접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일단 보여주시죠. 예. 학력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땡땡땡 앞에 대학교, 할림 유니버시티, 그렇죠, 맞아요. 할림 서울. 유니버시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영어는 구두점이 중요해요. 구두점이 뭐냐면 콤마, 쉼표, 점 그리고 찍으면 안 마침표, 됩니다. 맞아요. 네. 점 안 돼. 뭔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림 유니버시티, 콤마, 서울 할 때도 네 대문자 써주셔야 돼요. 콤마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남한인지 북한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해요. 소리하고 쓰면 우리가 되게 한반도를 네,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기 계신 그 푸짐하신 그 독재자님이 생각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국가 순을 맨 뒤에 네. 이제 작은 곳부터 학교, 그다음 지역. 네, 지역, 그다음 국가, 그쵸. 대한민국. 그래, 저 알겠습니다.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 다음은 그다음은 어떻게 네, 할까요? 계속 띄워볼게요. 네, 전공. 두 번째요? 예. 예, 전공을 써야죠. 메이저. 이제 메이저를 써야 메이저. 되는데 이것도 구두점이 들어가야 세미콜론 돼요. 안 돼요라고 써 있네요. 세미콜론이 뭐냐? 보통 우리가 중결승을 세미파이널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만 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콜론으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이저이라고 영어로 적고 점이 찍힌 콜론으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은 네. 그냥 점하고 쉼표된 거 말고 네. 점점 네, 되어 있는 거. 점점 그렇죠? 얘를 콜론이라고 콜론. 합니다. 얘로 꼭 기입해 주시고 이것만 해도 깔끔해 보여요. 전공 명 적어주시고 키포인트를 드리자면 요새 국립대도 마찬가지죠. 문송합니다가 들어가는 과 같은 경우는 더블 메이저,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면 표현을 조금 이건 익혀볼게요. 더블 메이저 in A and B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앞에 거예요? 네, A 앞에 거고. 방송통신학부니까 보면 Communication Broadcasting and 그리고 이 친구의 뒤에 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부전공 같은 네. 거. 복수전공의 그 뒤에 거는 네. 뒤에 쓰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Double Major in A and B 이렇게 써주시면 엔드 할 때 이제 그 깔끔합니다. 콤마. 네, 맞습니다. 또 쓰는 거고. 콤마로 써주시면 그래요.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세 번째, 학위 유형. 학위 유형. 네, 예. 학위 유형 한번 가볼게요. 학위 유형 이거 영어를 일단 쓰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이거 좌절들을 해요. 이거 일단 써주셔야 돼요. 유형, type of degree. T하고 D도 대문자로 한번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통 대학생 여러분들은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B.A를 써주셔도 되고 Bachelor of Degree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Bachelor's 네, degree. Bachelor's Degree 이렇게 혹은 Bachelor of Degre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네, MD 그렇게- 같은 경우 석사고 이제. 그렇죠? 네, 맞아요. 닥터스 MD, 디그리. 예. 석사, 닥터스 그리고 디그리, 네, 박사, PhD는 박사. 박사 이렇게 그래요. 되겠죠. 네 번째 이제 뭘까요?
자, 이제 학점 적어볼게요. 학점. 근데 다행히도 해외 취업에서 해외 취업에서 관점은 학점에 그닥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또 좋은 점인데요. 3점대 내가 알 수 후반이 좀 없는 아니어도 학교이기 돼요. 때문에 뭐 이제 뭐 네, 맞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예. 해외 취업의 좋은 점 두 가지. 일단 이력서 짧고요. 그리고 직무만 맞으면 대학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NCS 분야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학점이라는 게 성실도의 척도 개념이죠. 네. 성실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누누이 말씀 영어로 못 써요. 근데 어머나 영어로 썼네? 그러면 뒤에 성실성을 인정할 만한 걸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내가 학점이 낮은 대신에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학교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했는지만 영어로 쓸 줄 알면 인정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이게 그리고- 지금 5개 다인가요? 네, 네, 뭐-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 예. 경력상란을 네. 쓴 건데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일단 총합점 쓰기는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GPA. 영어로도 굳이 풀어쓰자면 GPA. Grade Point Average. 제 평균 학점이 어떻게 되냐를 GPA로 하고 또 말을 해줘야 되니까 콜론 받고 그리고 내 학점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최종 대학교의 학점. 보통 뭐 4.5나 4.3 만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종 학점 쓰고 슬래시 그리고 원래 이 대학교의 총 학점까지 써주시면 저거 이제 완벽하게 100점 만점에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는 거죠? 100점 만점이 우리나라는 기준으로는 그게 사실 있죠. 100점 만점이 없어서 대학교가 보통 보면 4.5 그러니까 근데 보통 환산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환산을 환산을 해주세요. 해주죠. 근데 중요한 게 Grade Point Average 자체가 평균 표준 점수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Grade Point Average가 4.3, 4.5 이렇게 그렇게 기입을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대학 학위, 뭐 시작 일시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네. 이런 것들도 살펴보나요? 네, 살펴보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일단은 처음에 대학 학위 밀시를 우리가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부분은 좀 영어로 좀 기입을 해주세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요. 예. 보면 학위 일시는 Institution Start Date라고 하고요. 역시 앞 글자들은 다 Institution Start Start Date. Date. 네, 학위 시작 일시라는 뜻이고 콜론 쓰신 다음에 이거 키포인트예요. 이거 많이 틀려요. 오늘이 5월 30일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2012년 3월 1일부터 학위를 시작했기 때문에 March, 콤마 그리고 first로 써주시는 게 아니고요. March 01 써주신 다음에 콤마 2012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다시 March, 콤마 01 2012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결 하신 다음에 끝난 마치 졸업 0일 시점. 콤마 아니에요? 마치 콤마 0일이에요? 말치 콤마 0일 하셔도 되고 아, 말치 마치 0일 0일 콤마 콤마 하셔도 되고. 돼요. 네. 근데 좀 깔끔하게 쓰려면 말치 0일 콤마 그게 좀 낫네요, 2012 좀. 맞아요. 네, 깔끔하네요. 네, 네. 그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학기 학기 횟수인가요? 이수 예, 횟수. 이것도 좀 네, 쉽지 않네요. 내가 몇 학기를 이수했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영어 Semester, 표현. 네, 그죠? semester 맞아요. Semester. Got it. 네, 천천히 해볼게요. 횟수예요. Number of semester 하면 학기 횟수죠. 근데 이수한 거니까 completed. Number of semester completed 하고 뒤에 학점 이수하신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 수업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그래서 그쵸, 마지막 부분. 그 전공명은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화면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챙기시면 돼요. 이거는. 네, 전공과 관련된 학위, classes taken 보시면 classes taken relevant to desired training 이게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학위 수업해서 나머지 긴 것들은 이 학생의 실제 이력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방송통신학부와 그리고 경영을 복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뭐 소비자 상담론, 소비자 심리학, 경영과 관련된 거를 적었던 그 학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는 뭐 이제 그 전공에 대한 영문 명만 좀 알면 되는 것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7가지를 짚어봤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합격자들의 영문 추천. 보니까 아까 뭐였죠 이게?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예. 다 저희가- 5가지 네. 영문 추천 근데 사실 좀 5가지 네, 영어가 좀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아까 사실 우리 누구야 저기 한윤 캐스터 얘기한 거랑 좀 달랐어요. 여기 좀 7가지여서. 네네.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다르겠는데. 풀리냐면 네. 지금 영문 이력서는 5가지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처음에 나왔던 게 우리가 work experience 지금 처음부터 경력사항 오늘 쓰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위에 education, 학력사항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 학력사항은
7가지 영어 표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학습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보고 쓰기도 좀 이렇게 난해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눈으로 들었잖아요. 그럼 입 밖으로 직접 내보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분들의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저에게 우리가 했던 영어 표현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대학 학위 시작 일시를 조금 한국어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래요. 한번 아웃풋으로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내보는 걸로 우리 그래요. 시청자들의 학습을 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 학위 시작 일시를 물어보라고요? 네. 뭐 네, 영어로. institution start date? 오케이. 영어를 역시 잘하시기 때문에 대답을 이미 역시 뭐 해주셨는데요. 영어 잘하니까. 예. 네, 저번 주 방송 본인이 봤습니다. 하려고 또. 했던 건데. 네, 저번 주 그래요. 방송 봤습니다. 네, 또 네. 벤슨과 잘 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대학 학위 학위 시작 일시, 일지, 일시는? 네, institutional start Start date로 써주시면 되고요. 학기 이수 횟수는 네, 학기 이수 횟수는 number of semester complete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number 마지막, of 예. semester completed.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 수업명은요? 네, classes taken relevant to desired training 이렇게 그래요. 써주시면 이게 좀 됩니다. 어렵네요. 네, 네. 방송 꼭 스크린샷해서 이건 학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좀 돌려보기 하시면서 네. 또 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한윤 캐스터가 2017년 해외 취업 아카데미 부산에서 있는 6월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네.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부산에서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교육 일시는 6월 8일 목요일부터 6월 29일 목요일까지 총 3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교육 장소는 부산 K무브센터에 있는 부산고용센터 6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월드 잡플러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6월 1일 목요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문 추천서 5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에듀케이션, 학력 부분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CRSM이 알려주신 포인트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요. 오늘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네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또 아쉬우니까 오랜만에 네. 왔으니까 짧게만. 예. 네. 여러분 항상 똑같아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영문 이력서는 앞에서 되돌려 보시되 항상 그 고용주의 입장이 돼서 쓰시는 것만 하면 그래요. 완벽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No worries. 알겠습니다. 네, no worries.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시아라쌤과 그리고 네. 한유진 캐스터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답정훈센터 오늘 아주 또 알차게 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죠.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